안녕하세요. 달빛 단열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근대 중국의 상한의 명의 짱얼순 다이프의 그 평생의 경험을 이제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상한론에 내재한 임상 철학입니다. 상한론 자체에 어떤 임상에 관한 그 철학이나 사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상한론을 잘 공부하다 보면 육경, 우리가 삼음삼양의 육경으로 모든 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잡병까지. 한번 그 이분의 주장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죠. 상한론 중에 그 내재하고 있는 치엔장, 그 잠복해 있는 임상의 사유, 임상의 사유 방식, 임상의 철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스로, 제가 자주 말하는 스로, 사고의 길, 뭐 사고 방식, 뭐 우리말로는 사로,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하도 뭐 저도 모르게 맨날 그 항진해군 강의하면서 다른 데 강의다 쓰루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한 한의사분이 그 예의를 보내왔더라고요. 쓰루가 뭡니까 쓰루. 중경의 리법 이치와 법도는 1000년이 넘는 데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러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면만변하고 변화가 막직한 거예요. 그것을 그 운영하는 중경 리법을 운영하는 묘는 어디에 있냐? 뭐 이분은 또 철학적인 얘기. 일심에 있습니다. 일심 한 가지 마음. 뭘 요구하냐면 임상하는 사람들은 그 이치와 법도, 중경의 이론과 이론과 법도의 진수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길을 넓히고, 그러니까 사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하나를 들어 셋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경 할아버지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이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법도 중에서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그래야만 능히 발현할 수 있고 중경의 그 이론과 법도를 능히 자유자재로 발현해서 치료에 임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필자가 비록 뭐 형편없는 얘기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나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점점이 좀 밝혀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육경으로 잡병까지 통과를 합니다. 상한만 육경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잡병까지 통과를 한다고 하는 이런 특색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주장을 한번 보죠. 상한론의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만 장부경락이 통과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말할 거 없죠. 육경 속에 뭐가 있어요? 장부도 통하고 경락도 통하고. 침구 이론의 기본이 뭡니까? 장부경락 일체로 나뉘어요. 제가 책에서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기와도 기와, 운기, 오운육기의 기와, 각각의 그 경들이 갖고 있는 육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기운들 있죠. 태양은 한이고 태양은 차가운 기운이고 소양은 화의 기운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태음은 습의 기운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육경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경락으로만, 장부로만, 기하로만 또는 뭐 허음포처럼 측면, 뭐 단면, 뭐 저는 단면으로 주로 얘기하죠. 표면, 그런 것들에 이제 이게 다 관여됐다고 본다. 자기는 장부 경락은 육경의 실질이다. 형태와 실체고 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장부 경락의 기능이 나타나서 장부 경락의 기능이 나타나면 그 뭐예요? 태양 경락은 한 차가운 기운을 주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이든 잡병이든 말할 것 없이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장부 경락의 실체가 손상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그 기능이 실조한 겁니다. 육경의 기능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 육경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상으로 본다면 상한은 단순히 발병한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잡병은 많죠. 그렇죠? 상한은 뭐 감기 걸려야만 되는 거니까 외감증이 걸려야만 되는 거니까
만약 동일한 환자가 상한에 걸렸고 또한 겸하여 잡병에 걸렸다면 상한이야 당연히 육경 변증으로 변증해서 치료하면 되겠죠. 그런데 잡병은 육경 변증을 안 하잖아요. 예? 각자 변증해서 입법 치엔양 입법 치엔팡 변증 논치라는 거죠. 법을 세워서 변증 논치 그래서 방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마치도 이 각각에 들어가는 문이 다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일 병자 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렇게 잡다하게 필히 변증이 다르게 잡다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금이 그쵸 육기의 유금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양으로부터는 열로 변하고 음으로부터는 한으로 변하는데 이게 뭐예요? 매번 병체에 따라 다르죠. 병의 체에 따라서 상한과 고로 상한과 잡병을 분할 수는 있지만 불커번저에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상한에 걸려서 잡병까지 걸리는데 그거를 그러면 나눠서 변증하고 나눠서 치료합니까? 그래서 허인포는 말하기를 상한 중에 제일 많은 게 잡병이요. 그 다음에 내외가 겸한 것이요. 허실이 겹쳐진 것이고. 그래서 상한과 잡병을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그 바로 뭐예요? 징웨이지 칭탁. 경수는 맑고 위수는 탁하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탁함이 합쳐진 것이고 외감과 내상이 합쳐진 것이 바른 것으로 이걸 전려법이라고 합니다. 상한론이 추한론 따파티. 또한 단순히 잡병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만약 육경으로 통과를 한다면 아주 자유자재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잡병까지 육경으로 들어가면 상한도 육병이니까 온갖 병을 다 뭐예요? 자유자재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고로 허인포는 말하기를 상한 외에 모두 잡병인데 병명이 많지만 부코의 지수 뭐 수를 세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육경으로 법도를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면 될 것이다. 중병의 육경은 상한과 잡병을 모두 그 안에 통톨 통과하는 겁니다. 이치가 필연적인 것입니다. 후세에 잡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사람이 육병으로 통과하지 않고 육경성에 통과하지 않고 육경 변증을 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변증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병인 변증을 할 수도 있고요, 장부 변증을 쓰기도 하고요, 경락 변증을 쓰기도 하고요, 기혈 진액 변증 등을 쓰기도 해요. 그렇죠, 실제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나는 칠레이 변증 이러한 변증 방법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육경 변증과 결합해서 그걸 한 울타리 내 안에서 녹여내야만 그래야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일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다른 변증을 잡병에 있는 변증 통하지만 그것도 육경 변증과 결합해서 그걸 녹여갖고 변증을 확실한 변증을 해야만 정말 효과적이다. 이분이 그 임상 예를 들었어요.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변증을 해갖고 치료를 하는지. 참 많은 시사를 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상한을 공부함에 있어서, 병을 또 공부함에 있어서. 환자가 이모라고 환자로 여자 60세예요. 1983년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가 평소에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신은 매운 거고 나는 아주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초한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람이 두통을 앓아왔어요. 그래서 입원하기 7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른쪽에 머리 부분에서 얼굴과 뺨까지 해갖고 밑턱으로 해갖고 그냥 침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면서 장렬하는 타는 듯한 감정, 전기 올라서 타는. 특히 얼굴의 근육이 활동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얼굴을 그래서 그게 그 통증이 오면 어디까지 가냐면 귀 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증이 오른쪽에. 그리고 그 야인 이 잇몸까지 다. 그래서 이게 뭐 입을 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씹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겠죠. 근육을 씹으려면 근육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방 진단은 3차 신경통이에요. 얼굴에 이제 세 가닥에 머리에서부터 세 가닥의 신경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중간에 아래 턱으로 이렇게 갖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요. 열이 나는 건 아니에요. 국부에 무슨 빨갛거나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열도 없고 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풍안의 두통이 그러구나. 그죠? 차갑구나 바람이. 그래서 초안싱 차디아순에게 이제 풍안으로 두통이 있을 때 가감해서 수펑사나라는 처방을 했어요. 했더니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나우스가 보게 된 거죠. 짝나우스가 회진할 때 보니까 입이 말라요. 그리고 혀가 바짝 건조해요. 그리고 태가 흑태고 진액이 없어요. 이 흑태면 완전히 신장의 음기가 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들어간 거죠. 진액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대변이 막혀 있어요. 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경병증에 따라서 변증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건 양명경이라는 거예요. 육경으로 보면. 자, 보세요. 그 병의 기제가 양명에 삭인 열이 내부에 뭉쳐가지고 위와 장에 뭉쳐가지고 그래갖고는 열이 위와 장에 뭉쳐서 소음에 신장의 액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녀전에다가 작약감초탕 승마 갈근탕에다가 이제 주지는 이게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대왕을 술에 법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삼, 국화 등을 해가지고 한제를 처방했더니 바로 변이 뚫리고요, 혀가 부드러워지고요, 흑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왕을 뺐어요. 계속해서 두 첩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통증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원방대로 대왕을 뺀 채로 12첩을 먹어서 모든 증세가 사라지고 나은 거예요. 3차 신경통이. 자, 이분 스스로의 분석을 한번 보죠. 기가 막히게 분석해놓고 기가 막히게 치료를 했는데요. 환자가 머리와 얼굴과 턱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 병의 부위는 마치 수족 양면경맥이 지나가는 그 구역이에요. 그래서 경락 병변에는 틀립니다. 경락을 따라 병이 생긴 건, 왜냐면 경락을 따라 지금 병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요. 내상이 아니고 그 잡병이죠. 근데 내상 잡병이긴 하지만, 그리고 입원 전후에 이미 후오갈 이 피를 뽑는 거죠. 그리고 치펑사난의 그 처방들을 먹었는데 이건 마치도 나무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불을 끄겠다는 거랑 똑같죠. 이 불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교훈이, 이 사람이 이게 실증보다는 허증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 이 허실의 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나 경락 변증으로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효과를 못 봤어요. 그 병 위치는 비록 경락에 있지만 그 실질은 그 경락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의 부위는 경락이지만 그 병의 실질이 경락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있냐면, 환자가 평소에 아주 매운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위와 장에 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그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생 동안 매운 걸 먹었으니까 위와 장에 열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혈이 마르고 진액이 쉽게 폐망해요. 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예요? 신혼약으로 발산을 했어요. 풍안인 줄 알고. 그리고 화로 공격했으니 진액이 더욱 상했어요. 그래서 바로 입이 마르고 혀가 바짝 타고 태가 흑태가 되고 대변이 막혀버린 거예요. 원래가 열로 진액이 상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혈도 약하고 진액도 약한 사람을. 그래서 병이 바로 양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 제 181조에 보면 그 물어 말하기를 어떻게 양명병이 생깁니까에 대해서 답해서 말하기를, 태양병을 발안을 하거나 하제를 쓰거나 소변 이뇨제를 쓰거나 하면 진액이 망가져 가지고 위가 건조해져 갖고 양명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변을 보지 못하고 안에 실체에 변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변이 어려운 것이로 이를 일러 양명이라고 한다. 위와 장에 실제 열로 꽉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락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얼굴과
머리에 통증, 경락을 따라 열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것을 그거 펴고 실질의 근본 원인은 뭐냐? 열이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는 양명의 열이 안에 꽉 쌓여서 뭉쳐져 있는 것이고, 표는 겉으로 나타난 증세는 얼굴과 머리의 통증이다. 당연히 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본은 어떻게 하냐? 통푸시에로 이게 치료의 근본이다. 위 양명 부실증을 갖다가 통하게 부를 위화장을 통하게 막혀 있는 걸 통하게 갖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연령이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 혈이 마르고 진액도 다 망가진 상태라 그냥 동시에 통하고 사해주긴 해야 되는데 강공을 할 수가 없다. 강공을 하면 강력한 아재를 쓰면 진액이 그나마 망가진 사람이 더욱 진액이 손상당하니까 강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백호탕이나 승기탕법 같은 것으로 강공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백호탕으로 열을 떨어뜨리고 승기탕으로 통하게 해줘서 양명을 뚫어주는 것이 근본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진액이 지금 몸에 다 상하고 혈이 상한 약한 상황에서 더욱 위험해진다. 그래서 완화한 법으로 완화해서 공격을 해야겠다. 공격을 해도. 그래서 옥녀전이라고 하는 위의 열을 떨어뜨린 약에다가 대왕, 술로 법제한 대왕과 현삼, 대왕으로 통사해주고 현삼으로 열을 떨어뜨리면서 이것도 그 대변을 보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역사적인 많은 의가들의 의안들을 보면 방약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변비에 많이들 써요. 그래서 양명의 실증을 사하고 그 소음에 부족한 것을 보해줬다. 그래서 거기다가 승마 갈근탕에다 국화를 겸해가지고 양명 경락의 열을 이건 흩어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약 감초탕을 수안간화, 이건 우리 상하는 때 많이 배웠죠. 청우지의 할아버지가 주석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황제내경의 법입니다. 신 것과 단 것으로 음을 화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뭐예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이 작약감초탕에 이게 통증에 아주 잘된 빳빳하게 근육이 뭉친 쥐가 나는 데 써주고요. 그래서 이 작약이 운남바이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진통작용. 그래서 육경의 리법으로 잡병을 이렇게 통과해서 그 효염이 그냥 금방 나타난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3차 신경통을 그냥 열매천 먹고는 그냥 3차 신경통이 난 거다. 정말 그 이분의 이 글들을 보면서 많은 시야가 열리는 거죠. 병을 보는 시야가, 변증을 하는 시야가. 그래서 이래서 화학들이 보면서 정말 변증의 깊이가 공부가 끝이었구나 한 이야기 저도 다시 또 한번 느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은 육경으로 모든 병을 통과한다. 다음 시간에는 중경의 리법으로 이치와 법도로 중경의 논리와 법도로 모든 방과 처방과 약을 경방이든 시방이든 어떤 약이든 다 통과해서 처방할 수 있게끔 된다. 깨우치게 되면 장준경의 리법을 깨우치게 되면,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